제32회 A형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또는 시장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한다.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지점을 결정한다.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다. 1.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2. 호텔링의 입지적 상호의존설. 3.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4. 애플바움의 소비자 분포 기법. 5.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은 원료 운송비와 완제품 운송비의 합이 최소인 지점을 말하고, 운송비는 원료 및 완제품의 중량과 운송거리에 비례합니다. 완제품보다 원료의 중량이 커서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원료량의 비율인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경우 또는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원료량과 제품 중량의 합의 비율인 입지 중량이 2보다 큰 경우 원료 지향형 산업입니다. 원료보다 완제품의 중량이 커서 원료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 또는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은 경우 시장 지향형 산업입니다. 등비용선이란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인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배버에 따르면 최적의 공업 입지는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 지점을 고려하여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제34회 A형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등비용선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3.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공장은 원료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4. 제품 중량이 국지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 5.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은 원료 운송비와 완제품 운송비의 합이 최소인 지점을 말하고, 운송비는 원료 및 완제품의 중량과 운송거리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지문 5.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완제품보다 원료의 중량이 커서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원료량의 비율인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경우 또는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원료량과 제품 중량의 합의 비율인 입지 중량이 2보다 큰 경우는 원료 지향형 산업입니다. 원료보다 완제품의 중량이 커서 원료지수가 1보다 작은 경우 또는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은 경우 시장 지향형 산업입니다. 따라서 지문 3.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공장은 원료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고, 지문 4. 제품 중량이 국지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적 입지를 선호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등비용선이란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인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2. 등비용선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베버에 따르면 최적의 공업입지는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 지점을 고려하여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문 1, 최소비용 지점은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제33회 A형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산업입지의 영향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니은, 뢰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디귿,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리을,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해리스와 울만에 따르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지로 구성됩니다. 보기 리을,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베버에 따르면 최적의 공업입지는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 지점을 고려하여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산업입지의 영향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는 것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넬슨에 따르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에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인력, 양립성, 경쟁 회피, 입지의 경쟁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디귿,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뢰시는 수요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을 최적의 공업입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 뢰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0회 A형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니은, 외신은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디귿, 튀내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튀낸에 따르면 지대는 농작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운송비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보기 디귿, 튀낸은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호이트에 따르면 도시공간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교통망에 따라 부채꼴 모양 또는 쐐기형으로 성장하고 소득에 따라 주거공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레시는 수요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을 최적의 공업입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 외신은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0회 A형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기억,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니은, 공간의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디귿,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보기 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나,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라,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 도시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층 주택지대, 중산층 주택지대, 통근자 지대 순서로 동심원 형태로 발달됩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는 표현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넬슨에 따르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에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인력, 양립성, 경쟁 회피, 입지의 경쟁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디귿,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는 표현은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일리에 따르면 각 중심지의 고객 유인력은 두 중심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 공간의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는 표현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제31회 A형 1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 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니은,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디귿,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리을, 알론소는 단일도 심토지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알론소에 따르면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이 동일하고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증가되는 경우 지대는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고 도심에 가까운 토지일수록 지대가 큽니다. 따라서 보기 리을, 알론소는 단일도 심토지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호이트에 따르면 도시공간은 도심에서 시작되어 교통망에 따라 부채꼴 모양 또는 쐐기형으로 성장하고 소득에 따라 주거공간이 결정됩니다. 선형이론에 따르면 고급주택은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저급주택은 교통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니은,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넬슨에 따르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에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인력, 양립성, 경쟁 회피, 입지의 경쟁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디귿,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허프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방문할 확률은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고 점포와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허프에 따르면 소비자는 공간 마찰 개수가 작은 점포를 방문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공간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이 양호할수록 작고 편의품점보다 전문품점의 공간 마찰 개수가 작습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 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제34회 A형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2.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이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3.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는 중심 업무지구와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운송비와 집적 이익을 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체계 과정을 보여준다. 5.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파원칙을 제시한다.
버제스에 따르면 도시는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저소득층 주택지대, 중산층 주택지대, 통근자지대 순서로 동심원 형태로 발달됩니다. 따라서 지문 1,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고, 지문 2,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이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 지문 3,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는 중심업무지구와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즉, 다핵심 이론의 중심업무지구와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저소득층 주택지대, 중산층 주택지대, 통근자지대가 존재한다는 표현과 유사하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베버에 따르면 최적의 공업입지는 최소운송비 지점, 최소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 지점을 고려하여 전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문 4,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운송비와 집적 이익을 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체계 과정을 보여준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넬슨에 따르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에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 흡인력, 양립성, 경쟁 회피, 입지의 경쟁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문 5,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발원칙을 제시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